네, 이제 결전의 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나 지지자 모두 진인사 대천명의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번 선거 판세를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선거 본투표가 바로 내일인데, 그렇죠.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뭐니 해도 과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 건가? 이번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의 판세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네, 각 정당의 자체 분석을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시 을과 서귀포에선 우세, 제주시 갑에선 경합 우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제주시 을과 서귀포에선 경합 열세, 제주시 갑에선 초박빙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시 갑 선거구는 내일 투표함을 열 때까지 어느 쪽도 승패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겠죠. 네. 사실 제주시 갑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초반부터 최대 격전지로 꼽힌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은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판세는 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로 일부 지지자들이 박희수 후보 쪽으로 이탈했고요. 진보 성향의 고병수 후보까지 표를 나눠 가진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다 송재호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발언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반면 통합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송재호 후보에 비해 열세이기는 했지만 공천 탈락 후보들과 원팀을 이뤄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결국 부동층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갑뿐만 아니라 제주시 을 지역이나 서귀포 선거구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주시의 오영은, 서귀포시의 위성건 후보가 지지율 면에서 부상일 강경필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개 선거구는 사실상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인데요. 정당 지지율이 후보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동홍동 등 동지역 유권자가 읍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점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특히나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게 사전투표율인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선거 결과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주 지역 사전 투표율은 24.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10.7%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민주당은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유권자의 표심이다. 통합당에서는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다. 각자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투표가 정착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최종 투표율이나 어느 당에 유리한지는 투표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선거 열기가 좀처럼 좀 열기가 뜨거워지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도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후보들 간에는 이제 고소고발이 난무할 만큼 또 과열 양상을 보인 측면도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합당과 민주당 후보 6명 가운데 4명이 고발된 상태인데요. 송재호 후보는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을 요청했다는 발언 때문에 오영훈 후보는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다고 한 말이, 위성건 후보는 통합당이 반대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통합당에서 고발했습니다. 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오영훈 후보가 태풍 때 와인 파티를 했다는 허위 발언 때문에 고발됐죠. 근거 없는 흠집 내기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 네,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MBC 개표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최종 결과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승철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